미영 씨, 이번에도 남편분 승진 축하 파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웃집 주부 한소연의 인사에 미영은 그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 미영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죠.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마케팅 본부장으로 승진한 남편 준호를 든든하게 뒷바라지하며 첫째, 지훈과 둘째 서연을 모범적으로 키워내는 현모양처로 모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미영은 오늘도 남편의 승진 축하 파티를 위해 집안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지훈이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거실벽에 걸고 서연이 그린 그림도 멋지게 액자에 넣었죠.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들이 가득했고 준호가 좋아하는 와인도 미리 따라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한 일상 속에서도 미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남편 준호가 점점 더 늦은 시간에 귀가하고 주말 출장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임원이 되면 다 그런 거야. 미영은 매일 밤 혼자 식어가는 저녁 식사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식탁 위에서 초라하게 타들어가는 촛불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미영은 그 생각을 마음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12년 전 유망한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미영은 첫째, 지훈이 태어난 후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에 충실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었지만 가끔씩 자신만의 삶에 대한 갈증이 일곤 했죠. 특히 준호가 늦게 들어오는 밤이면 미영은 자신의 선택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재능 있는 디자이너의 꿈을 접고 가정주부가 된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미영에게 유일한 위안은 대학 동창이자 현직 변호사인 정은과의 만남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 소소한 일상을 나누곤 했습니다. 정은은 미영과 달리 결혼 후에도 경력을 이어갔고 지금은 성공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죠. 미영아, 무슨 고민 있어? 표정이 어두워 보이네. 정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어요. 요즘 준호가 너무 바빠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없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아이들도 아빠 얼굴 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정은은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할게. 넌 너무 참기만 하는 것 같아. 내 인생도 소중해. 가끔은 내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해봐.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거잖아. 미영은 그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은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 밤 미영은 오랜만에 자신의 낡은 디자인 스케치북을 꺼내들었습니다. 지훈이 태어나기 전 열정을 불태웠던 시간들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스케치 선을 따라가며 미영은 잊고 있던 자신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또 일찍 출근한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와이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지만 눈을 질끈 감았어요. 단순한 오해일 거야. 준호가 그럴 리 없어. 자신을 속이는 말을 되뇌며 미영은 평소처럼 아이들의 아침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미영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훈과 서연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돌아온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준호 회사라고 떠 있었죠. 여보세요? 미영이 전화를 받자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님이시죠? 저는 준호 본부장님 회사의 신입비서 소라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직접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미영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시에 가능하신가요? 미영은 카페에 도착해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의 소라는 미영을 보자 어색하게 일어나 인사했어요. 미영은 소라의 떨리는 손과 불안한 눈빛을 보며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미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말씀드리기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요. 준호 본부장님이 제게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셨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거절했더니 저를 다른 부서로 내쫓겠다고 협박하시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우연히 발견한 자료들이에요. 본부장님이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회사 여직원들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준호와 여러 여성들의 메시지, 호텔 영수증, 몰래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케팅팀 차장 유미라는 이름이었죠. 준호와 유미의 관계는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오랜 시간 지속된 불륜이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유미 차장님에게 강남에 비밀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셨다고 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에 침묵할 수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미영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가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죠. 소라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미 차장님도 처음엔 본부장님이 이혼했다고 속았대요.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감정이 깊어져서 관계를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영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거죠?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사실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본부장님이 저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시는 걸 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기 전 남편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해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소라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미영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준호의 이메일에는 유미와의 대화가 수백 개 저장되어 있었고 둘 사이에 친밀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미와의 대화에서 우리 아이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메시지까지 발견한 것이었죠.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믿어왔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의 늦은 귀가, 갑작스러운 출장, 명품 향수 냄새. 모든 것이 이제는 의심의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귀가했을 때 미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준호에게 조용히 물었죠. 준호 씨, 유미라는 사람 알아요?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심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회사 직원 중 하나지. 왜? 미영은 소라에게 받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뭐죠? 준호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뻔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제 알게 됐구나.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처음부터 나를 속여왔던 거야? 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 그냥 취미였어. 스트레스 풀려고 그런 건데. 임원들 중에 나 같은 사람 수두룩해.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취미라고? 우리 가족은 나는 뭐였어? 준호는 냉담하게 말했어요. 넌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잖아.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지 못했어. 미영은 그 순간 10년 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던진 취미라는 단어가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죠. 자신의 인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남편에게는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영은 화장실에 들어가 오열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가의 주름, 지친 표정, 희미해진 미소. 이것이 10년간 헌신의 결과였을까요? 미영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이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미영은 거실로 돌아와 준호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어요. 순간 준호의 태도가 급변했어요. 그동안의 무심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웃기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인맥이면 판사들 다 아는 사이야. 준호는 미영 앞으로 다가와 위압적인 자세로 말을 이었어요. 양육권은 물론이고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애들은 내가 키울 거고 넌 빈손으로 나가. 미영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빠였던 준호가 아이들을 무기로 자신을 위협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죠. 아이들은 왜 끌어들이는 거야? 그들은 우리 문제와 상관없잖아.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비웃듯이 대답했어요. 상관없다고. 내가 먹여 살리는 애들이야. 넌 나 없인 아무것도 아니야. 애들도 너 같은 무능한 엄마보다 아빠랑 사는 게 낫지. 미영의 디자이너 경력이 오래전에 끊겼고 수입이 없다는 점을 준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내세워 미영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내 친구 중에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 넌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날 밤 미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아이들과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죠. 지훈과 서연은 미영의 전부였습니다. 그들 없이는 살아갈 이유도 없다고 느꼈어요. 베개를 꼭 끌어안고 미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일찍 일어나 정은에게 전화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아,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정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와. 소라라는 비서에게도 연락해서 증언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 미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은아, 준호는 막강한 인맥이 있대. 나 같은 경력 단절 여성이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정은의 대답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미영아, 내가 모르는 걸 준호도 모르는 게 있어. 이제 너의 숨겨둔 카드를 써야 할 때야. 미영이 정은의 법률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정은은 이미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사무실은 정은의 성공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우선 소라에게 증언 의사를 물어봐야 해. 그리고 준호의 회사 내부 정보도 필요해. 혹시 준호의 회사에서 아는 사람 없어?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서 준호와 관련된 인물들을 떠올렸어요. 준호의 대학 선배가 인사팀장으로 일하고 있어. 민국 씨라고. 몇 번 집에 놀러 온 적도 있었지.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민국 씨에게 연락해보자. 준호의 회사 내 행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민국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민국은 미영의 상황을 듣고 놀랐지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저도 준호 동생의 행동에 오랫동안 불편함을 느껴왔습니다. 회사 내에서 여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많았죠. 민국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준호 동생이 회사 공금으로 유흥비를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 다 있습니다. 정은은 미영을 안심시켰습니다. 오빠, 우리에게도 든든한 아군이 생겼잖아. 이제 준비를 시작하자. 미영은 그제서야 조금 안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이들 양육권을 빼앗으려 한다면 어떡하지? 정은은 미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법원은 아이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준호가 불륜을 저질렀고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양육권 싸움에서 유리해.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정말 아이들만 지키면 돼.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 정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미영아. 너의 권리도 중요해. 내가 10년 동안 가정을 위해 희생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해. 그리고 사실 내게 말해줄 게 있어. 정은의 진지한 표정에 미영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나는 내가 3년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미영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우연히 발견한 준호의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계기로 미영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었죠. 정은의 조언으로 몰래 증거를 수집하며 온라인 로스쿨에서 법률 공부를 해왔던 것을 정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맞아. 준호가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난 증거를 모으고 공부했어. 아이들이 잠든 후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사실 내 사업을 시작했어. 정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업? 어떤 사업? 미영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정은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온라인 쇼핑몰이 열려 있었습니다. 미라클 디자인이라는 이름의 사이트였죠. 내 디자인 재능을 살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어. 처음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월 매출이 꽤 됩니다. 미영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정은은 감탄했습니다. 미영아, 대단하다. 준호는 이걸 알아?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전혀 몰라. 항상 내가 가정주부라고만 생각하니까 내 통장을 확인할 일도 없었어. 모든 수익금은 별도의 계좌에 저장해뒀어. 정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완벽한 역전의 카드네. 준호가 널 경제적으로 무시했지만 사실 넌 이미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미영의 비밀 동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준호의 회사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는 민국은 미영과의 통화 후 준호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미영 씨, 사실 준호 동생이 회사에서 저지른 일이 또 있습니다. 민국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준호 동생이 몇몇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가 인사팀에 접수됐었어요. 회사는 이를 은폐하려 했지만 저는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영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그저 가정의 소홀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직장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국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더 심각한 건 준호 동생이 회사 경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거래처 접대비를 개인 유흥비로 썼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남편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저 완벽하게 가면을 쓴 사기꾼에 불과했던 것이죠. 소라와 민국, 그리고 뜻밖의 인물, 준호가 제2의 가정이라 속여온 유미까지. 미영은 정은의 조언에 따라 유미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유미였지만 미영이 진실만을 알고 싶다고 설득하자 만남에 응했어요. 카페에서 마주한 유미는 미영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하고 도발적인 여성이 아닌 조용하고 지친 표정의 여성이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자신이 이혼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믿었죠. 아이가 있다는 말도 없었고요.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미 감정이 깊어져서 관계를 끊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준호 씨가 저에게 아이를 가지자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이 거짓말에 속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은 유미의 손을 잡았어요. 원래는 미워해야 할 대상이지만 지금은 같은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유미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어요. 미영과 정은은 소라, 민국, 유미와 함께 증거를 모으고 이혼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미영은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증거 정리와 법률 공부에 매진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미영이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기에 미영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과신한 준호는 미영이 이혼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미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견디는 여성이 아니었어요.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낸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법원 앞에 도착한 미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3개월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이날이 왔어요. 미영은 자신의 변호인인 정은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준호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준호 옆에는 3명의 변호사가 위압적인 자세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미영을 보자 비웃듯이 눈짓을 했어요. 미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준호가 자신만만하다는 것은 아직 미영의 준비를 모른다는 뜻이었죠. 재판이 시작되고 준호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인 김준호 씨는 성실한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반면 상대방인 박미영 씨는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수입이 없어 아이들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양육권은 저희 의뢰인에게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준호는 승리를 확신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미영의 변호인으로 정은이 일어났을 때 준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미영의 대학 친구가 아니라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정은을 보고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재판장님, 저희는 김준호 씨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정은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또한 김준호 씨가 회사 공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증거와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법정 안에 떠들썩한 분위기가 흐르자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준호와 그의 변호사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은은 첫 번째 증인으로 소라를 불렀습니다.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가
자신에게 성희롱을 했던 일과 회사 내 여직원들과의 불륜 관계를 증언했어요. 두 번째 증인은 민국이었습니다. 민국은 준호가 회사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본부장님은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고 그 돈으로 유흥비와 불륜 관계에 있는 여성을 위한 선물을 구매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민국이 제출한 서류에는 준호의 서명이 있는 경비 청구서와 호텔 영수증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유미가 출석하자 준호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유미는 준호가 자신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심지어 아이를 가지자고 제안했다는 사실까지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가 결혼한 남자이고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관계를 끊기 어려웠어요. 정은이 마지막 증거로 제출한 것은 준호가 미영에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발언과 위협을 담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법정에 그냥 취미였어라는 준호의 뻔뻔한 말이 울려 퍼지자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녹음 파일에는 준호가 미영에게 넌 나 없인 아무것도 아니다. 애들 양육권은 절대 못 가질 거다라고 위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들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고 준호 자신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정은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10년 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몰래 법률 공부를 하며 자신의 사업을 일구는 노력을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양육권은 미영 씨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은은 미영의 미라클 디자인 사업자 등록증과 수익 증명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저희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이 서류는 미영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 증명 자료입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미영이 자신 몰래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준호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들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요. 판사는 미영에게 전적인 양육권을 부여하고 준호에게는 재산의 70%를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준호의 횡령과 탈세 증거는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미영에게 다가와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너네 이길 줄 알아? 하지만 미영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준호를 마주보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당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재판이 남아있으니까요. 준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뒤에서 경찰관 2명이 다가왔어요. 김준호 씨, 회사 공금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미영은 준호가 경찰에게 연행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혼재된 느낌이었습니다. 정은이 미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끝났어, 미영아.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준호의 회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준호의 즉각적인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민국은 자신이 제공한 증거로 인해 불편할 수 있지만 정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어요. 부정한 일에 침묵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영 씨, 앞으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민국이 새로운 본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소라는 원래 부서로 복귀하게 되었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불륜 문제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미는 준호의 거짓말에 속았던 시간을 교훈 삼아 새 출발을 다짐했어요. 미영 씨,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미영은 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찾아가야 할 때예요. 재판 결과는 언론에도 보도되었어요. 대기업 본부장의 불륜과 횡령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영은 아이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준호의 위자료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지만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지훈과 서연은 처음에는 아빠의 부재에 혼란스러워했지만 미영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사는 거야? 어느 날 서연이 물었어요. 미영은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기로 했어요. 아빠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 언젠가 아빠가 정말로 반성하고 변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지우는 조금 더 성숙하게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엄마, 힘들었지? 이제는 내가 엄마 지켜줄게. 미영은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직 어린 지훈이 이렇게 든든한 말을 해주다니 자신이 제대로 키운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서연도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며 미영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법정을 나서는 준호 앞에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10년간 취미로 여긴 대가야.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겐 여전히 아빠이니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 아이들이 너를 다시 받아줄지도 몰라. 준호는 미영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짜 후회의 빛이 보였습니다. 미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준호의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미영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1년 후 미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온라인 쇼핑몰 미라클 디자인은 성공적인 패션 브랜드로 성장했고 새로운 오프라인 매장도 오픈했어요. 정은의 도움으로 미영은 자신의 법률 지식을 살려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 새 출발을 설립했습니다. 단체는 미영과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법률 자문과 심리 상담을 제공했어요. 정은은 무료 법률 자문을 담당했고 소라와 유미도 각자의 방식으로 단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미영은 지훈과 서연의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엄마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멘토가 되었어요. 그녀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미영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제 남편의 폭력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여성이 미영에게 말했어요. 미영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한편 모든 것을 잃은 준호는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준호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과거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고 모든 인맥이 끊어진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준호는 우연히 미영의 단체 새 출발의 강연의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포스터에는 미영의 사진과 함께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망설임 끝에 강연회에 몰래 참석했습니다. 강당 뒤쪽에 앉아 미영의 강연을 들으며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미영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가정폭력과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후 준호는 미영에게 다가갔어요. 미영은 준호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왜 왔어요? 미영이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단지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 미영은 준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어요. 이전의 미영이라면 준호의 사과를 쉽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영은 달랐습니다. 말로 하는 사과는 쉬워요. 진정한 변화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미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변했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변할 거야.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미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의 존재도 중요했습니다. 우선 상담을 받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준비가 되면 짧은 만남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기회를 주셔서. 미영은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멈추게 했어요.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날 이후 준호는 정말로 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미영의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자신의 경험을 다른 남성들에게 전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2년 후 미영의 패션 브랜드는 워킹맘을 위한 실용적 디자인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새 출발 단체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장되었어요. 준호는 미영의 단체에서 회계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점차 자신의 경영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가정폭력 가해자 재활 프로그램의 상담사로 활동하며 자신과 같은 실수를 저지른 남성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아빠를 만나기 꺼려했지만 진심으로 변화한 준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상담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미영과 준호는 서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죠. 미영의 말에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의 단체 개소 3주년 기념 행사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취미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도피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비겁함이었죠.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미영은 행사장 뒤편에서 준호의 발표를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여전히 준호가 저지른 배신의 기억은 아프지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는 것도 중요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준호가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미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이제 미영과 준호는 서로 다른 삶을 살지만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미영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한 재혼 생활을 시작했고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남성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멘토가 되었어요. 지훈과 서연은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두 부모의 갈등 속에서도 더 강하고 이해심 깊은 아이들로 자라났어요. 지훈은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서연은 미영의 디자인 재능을 물려받아 패션 스케치를 즐겨 그렸습니다. 미영의 브랜드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했고, 새 출발 단체는 여성 인권 향상에 큰 기여를 하는 단체로 인정받았어요.
정은은 여전히 미영의 든든한 지원자로 함께했으며 소라와 유미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어갔습니다. 미영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열린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행복은 결국 자신과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때 찾아옵니다. 그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관객 속에는 준호도 있었어요. 그는 미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원망과 미움이 아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용서가 자신을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결국 자신과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때 찾아옵니다. 미영의 책 표지에 쓰인 문구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